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발짝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오늘의 이슈 정리하고 내일장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흐름을 마감 후 헤드라인을 통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요즘 지수 자체는 오르더라도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더 많을 때가 잦습니다. 오늘도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을지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폭스바겐이 미국 리비안에 7조 원, 총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리비안의 주가가 50%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국내에서는 리비안에 직접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죠. 에코캡이나 대원화성 같은 종목들이 20% 넘게 올랐고요. 외에도 2차 전지나 전기차, 리튬 종목들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미 증시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엔비디아가 시총 3조 달러를 회복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5% 넘게 올랐습니다. 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파운드리 공장에서 결함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결국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데브시스터즈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데브시스터즈가 오늘 오전 10시에 쿠키런 모험의 탑이라는 신작을 글로벌 출시했습니다. 이 출시 전부터 사전 예약이 250만을 돌파하면서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 있었는데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이제 2월이 5일밖에 안 남았다고 해요. 네, 상반기가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혹시 오늘 하반기를 준비할 전망 같은 걸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짝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증권회사 투자조사팀의 팀장을 역임하고 항상 어떤 연말이라든가 연초에 시장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걸 네. 비교를 합니다. 근데 항상 사실은 뭐 밤을 새워서 온갖 자료를 가지고 얘기합니다만은 다 틀려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수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증권사들에서 좀 보수적으로 봤던 데들도 그렇고 네. 전체적으로 올 하반기 3천 도달 가능하다, 또 일부는 뭐 그 이상도 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연말 앞둔 상태, 상반기를 마무리 짓고 하반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내다보는 전략 오늘 저희 마감후 투자 코칭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오늘의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3,200인데요. 코스피가 하반기에 3,200까지 간다라는 낙관론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낙관론에 대한 배경과 그에 맞는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소장님, 오늘은 대신증권에서 하반기에 3,200까지 좀 열어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국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담긴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 숫자가 3,200이 아니라 네. 뭐 5,000, 뭐 6,000, 뭐 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의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3,200, 3,300 이걸 고점으로 여전히 3,000 고지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들. 미국 시장에 뭐 다우, 나스닥, S&P 500 할 것 없이 다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그 이유가 있는 거겠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또 판단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증권사별 하반기 이 코스피 고점 전망 화면 준비된 화면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대신증권이 가장 높게 3,200포인트 한 9개 증권사들의 컨센서스 같은데요. 그리고 나머지들이 뭐 삼성이라든가 메리츠가 3,150, NH투자 하나증권이 3,100, 그리고 신한투자, 현대차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이 고점을 3,000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또 이 기사들을 보시거나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3,000이라 봐야 뭐 오늘 2,792포인트, 2,800이라고 그러면은 뭐 200포인트, 뭐 그래 아니면 뭐 400포인트 네. 또는 뭐 3,000이나 3,150이나 3,200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건 뭐냐면 그 증권사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뷰를 가지고 본다라는 그 근거가 일단은 중요하고요. 또 그러한 그 배경 속에서 어떠한 섹터들이 중심이 되느냐 이런 이면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보시면서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 목표치가 미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저 지수 상단이 못 갔지만 종목이라든가 섹터들은 신고가를 돌파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모든 기조가 금리 인상은 마무리 짓고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고 있다라는 거. 사실은 금리 인하라는 부분도 동전의 양면 같아서 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하는 거야라는 얘기들을 과거에는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의 이런 상황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을 한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는 것들이 나오는 과정. 그리고 너무 고금리화해서 각국들이 미국하고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면 웬만하면 금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바로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결국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반기에는 최소 1회 내지는
2회 정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압박을 지금 한국은행이 엄청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뭐 8월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숨통을 트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네. 측면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아무래도 미국 경기는 계속해서 호조를 보여주고 있고 좀처럼 인플레가 어느 정도는 내려오고 있지만 타켓 목표인 2%대 진입이 안 되니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과정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뭐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경기 회복세가 이루어진다라면 중간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중국 경기의 회복 그리고 그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럽 경기 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컨센서스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지금 각국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반기 뭐 내년 이렇게 달러화의 약세 기조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결국은 구매력을 더 증대시키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우리 또 환율 자체도 지금 1,390원, 뭐 1,400원을 갈지 말지 이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 현선물 쪽에서 매수 들어오는 네. 이러한 흐름들은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궁극적으로는 원화의 어떠한 그 약세 현상이 이제 좀 진정이 될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감 아니겠느냐. 그렇다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어저께도 이제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작년 한 해 10조 원의 매수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20조가 넘습니다. 네.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결국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커진다는 얘기고 이머징 시장 쪽에서 중국은 뭐 미중과의 여러 가지 갈등 뭐 이런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 쪽에 들어온다라면 뭐 일본은 선진 시장으로 분류가 돼 있는 거고요. 대만하고 우리 쪽, 또 IT 쪽에서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욱 유입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결국 환율의 우호적인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또 경기 회복의 사이클을 탄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점도 그렇고 하반기에도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조선 업종과 관련된 수주 소식들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고선박 위주의 수주 어떤 수익성 개선도 동반해 준다라면 이러한 쪽들의 어떠한 포지션이 계속해서 시장을 끌고 가고 지수의 상단을 돌파하러 갈 수 있는 또 이런 쪽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다소 포진돼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접근해 보면 좋겠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3,000, 3,200까지 간다 이런 기대감이 결국 글로벌 금리 인하 행렬, 경기 회복세 그리고 환율 안정에 대한 기대감까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연초 대비 아직 마이너스 구간인데요. 시총 상위에 포진해 있는 2차 전지나 바이오 종목들의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모멘텀 나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죠. 사실은 코스닥 시장의 그러한 화려한 불꽃은 작년 7월 26일을 고점으로 당시에 거래 대금만 26조였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의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바이오 쪽들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HBLB 같은 이런 사태도 나오고 네. 뭐 알테우전이 시총 2위로 올라서긴 했지만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보면은 2차 전지 아니면 바이오 쪽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쪽들이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인데 또 차트상으로도 어떤 추세를 가지고 봤을 때도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잠깐 좀 보시겠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은 코스피 시장에 우리가 이 매직 솔루션에서의 이 빨간 다이아, 파란 다이아의 추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난 2022년도였죠. 바로 2,740선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 주었다가 급격하게 이제 하락 추세를 보였던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사실은 추세선으로도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흔들릴 때도요. 바로 요 2,620에서부터 이 6,000선이 2,600선이 오히려 지지의 존으로 바뀌어주면서 가장 최근의 모습들로 여러분들 추세를 다시 한번 보신다면 네. 이렇게 상승 추세대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코스피 시장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단과 상단을 이렇게 그어 보면 자연스럽게 저점과 고점들이 지지와 저항을 보여주면서 변동성은 있긴 하지만은 이러한 저항 지지, 저항 지지 이러한 어떠한 패턴들이 연출이 되면서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주니까 이 흐름은 최소한도 2,850에서부터 제가 상단을 2,850에서 2,880선까지도 이제 열어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딪힐 자리가 2,880까지도 보여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흔들리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더라도 상승의 구간에 있기 때문에 빠른 복원력을 보이고 있고 뭐 나스닥이라든가 필 반도체 지수 또는 엔비디아가 단기간에 급락을 하는 모습이 연출돼도 제가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여드렸죠. 네. 그렇게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같이 이제 보시면은 어떠한 흐름이냐면요. 계속 저항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큰 저항이 지난 2022년대 이 자리였습니다. 이게 940선이 되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있는 자리들이 920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최근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상승 추세대로 복원을 하는 듯 했다가 그것이 지금 오히려 이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항으로 작용이 됐고요. 이렇게 보시면 느끼시죠? 그래서 이 자리가 빨리 돌아서 줘야 될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가 결과적으로는 870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코스닥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쪽이라든가 바이오 쪽이 시총 상위 종목이 올라서 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 과정들 속에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2차 전지 쪽들이 2분기 실적조차도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 이후의 뷰가 어떻게 나오느냐. 오늘 다행히 아까 리비안 소식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폭스바겐이 뭐 할 일 없어서 뭐 그렇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를 하고 하겠습니까? 뭔가 그래도 업황 자체는 네. 뭔가 개선이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우리 국내 셀 업체들도 그렇고 2차 전지 쪽, 소재 쪽들도 그렇고 투자는 늘리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 최소한도 코스닥 시장에서 주도하고 움직여줄 수 있는 이 섹터들, 특히 2차 전지 쪽들은 조금만 더 인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대신해서 이제 어떠한 그 정책적인 테마라든가 재료의 테마들이 정신없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일단은 뭐 비중을 일정하게만 유지하시면서 노실 때 놀더라도 다시 이제 주도 섹터들이 등장하는 그 시점에서는 그쪽으로 옮겨갈 준비도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와 바이오 이 두 테마들에 대한 앞으로의 모멘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은 다소 소외받는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코스피는 정말 장밋빛 전망만 나와 있는 건지 분명히 부정적인 요인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네.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뭐 반도체와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뭐 수출 실적이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고점론입니다. 항상 먼저 앞서가죠. 실질적으로 반도체 쪽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움직인 것은 어떤 면에서는 2차 전지 쪽들이 꺾이고 나서부터 출렁출렁 하다가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관련주들은 먼저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물론 그 전에 움직인 것들도 있겠지만 전체 흐름은 자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경기와 관련돼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결국 올 상반기 아니면 올 하반기에는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탈출하고 네. 이제 서서히 발을 좀 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젠슨 왕이 그런 거를 다 뒤엎어 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AI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제 시작이다. 새로운 어떤 시대가 열리고 있다. 뭐 이거는 뭐 어떤 자기네들 제품만 뭐 기업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별로 움직여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다면은 뭐 2025년이 아니라 2026년 상반기까지도 가지 않느냐. 그러면은 반도체 랠리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참고적으로 보면은 뭐 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다 뭐 사상 최고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뭐 미국, 일본, 뭐 TSMC도 마찬가지고 뭐 대만까지도 이렇게 어떠한 그 IT 반도체 관련한 그 EPS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린 물론 뭐 SK 하이닉스가 실질적인 사상 최고치 과거 이제 그 현대반도체 전에 말이죠. 하이닉스 때 그거 말고는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2011년의 고점이라든가 또는 뭐 2017년, 2021년에 이러한 고점도 쉽게 가지 못하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좀 아직도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네. 이러한 어떠한 것들이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이런 반도체 고점의 논란이 어떻게 이제 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연장이 되거나 종식이 되느냐가 또 다른 불안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일 큰 것은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네. 11월 5일 날 미국의 대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논란들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은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뭐 한두 달 전에라도 그랬을 때 이제 뭐 8월까지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추석 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항상 또 추석 전에 시장이 좋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들 속에서 시장도 좀 쉬어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조정을 받을 때 잘 받아야 됩니다. 네. 만약에 지금 뭐 2,700, 800 또는 뭐 900까지 갖다 놓고 조정을 보이는데 뭐 2,700 이상에서 잘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2,600도 깨로 내려가고 그런 조정이 나온다면 하반기에 뭐 3,000 넘어가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불확실성은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틀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전쟁이 지금 뭐 나토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연합전선을 구축하면서 네. 뭐 우리나라도 뭐 무기 지원하겠다 뭐 이런 뭔가 이런 불확실성 거기에 이제 뭐 두 개의 전쟁을 치를 수 있다 뭐 이스라엘은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레바논도 하겠다 헤즈볼라하고도 이제 붙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중동 정세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3,000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좀 걸림돌 아니냐. 미국이 저렇게 올라갔고 미국이 크게 조정만 안 받고 그렇다면은 뭐 우리 시장은 자율적으로 어제 그제도 그렇고 오늘도 아주 잘 선박을 했잖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지만 저는 뭐 미국이 꺾이거나 이러면은 우리 시장은 뭐 또 걔네들이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좀 워치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또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경기 고점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글로벌 불확실성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희 마가무 투자 코칭에서 계속해서 짚어드리니까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요. 오늘 반도체 이슈를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오늘 삼성전자가 웨이퍼 불량 이슈, 파운드리 고객사 확보 내용이 나오면서 장 초반엔 조금 부진했다가 결국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을 극복하고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삼성전자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막판에도 오늘 외국인들이 오전에 7,500억 정도의 선물 순매도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한 2,500억 정도 순매수를 전환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점 대비하면 1조 원을 산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 또 2,000억 이상을 순매도를 때렸습니다. 뭔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선물 쪽 애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흐름들은 6월 달에 아주 지속적으로 대응을 했었던 말이죠. 네. 그러다 이제 9월물이 되면서 아직도 여전히 남아서 저런 소문 아닌 소문. 과거에 로이터 통신 얘기도 마찬가지고. 네. 뭔가 너무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줍줍한다 그럴까요? 네, 그렇죠. 뭐 8만 원, 오늘도 8만 원 살짝 밀렸다가 그냥 곧바로 복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침에도 끊임없이 삼성전자를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좀 방송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공매도가 중단돼 있는 상태 속에서 선물 쪽에서 끊임없이 이 선물을 가지고 교란하는 애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 헤지펀드 애들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메커니즘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접근하면 좋겠다. 그리고 2분기 7월 4일인가요? 5일로 확정이 됐죠. 잠정키 발표하는 네. 게 지금 뭐 8조 5천억에서 뭐 9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영업이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라면 지금 삼성전자 참 안타깝죠. 뭐 8만 원을 지키니 마느니 이러고 있는데 어저께도 다시 한번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의 추세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이쁘게 추세로 다시 복원이 됐습니까? 바로 이 지지력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격까지 다 제시해드리면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고 저항이 지지로 바뀌고 이 저항대들을 하나둘씩 돌파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3,000원만 만약에 돌파가 돼주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특별한 악재만 없고 레이스가 또 한 번 움직여주면서 바로 8만 원대 후반 9만 원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 거고 그 자리가 결과적으로는 이번 구간에서 2,850에서부터 2,880까지도 쉽게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하반기 그럼 3,200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투자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어떻게 시청자분들이 좀 어떤 종목, 어떤 업종 중심으로 보면 좋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결국은 시장을 끌고 가는 주역은 개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닙니다. 외국인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뭐 매일같이 장중에도 그렇고 끝나고 나면은 각각 매매 주체별 동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의 비중과 코스피 시장의 비중을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코스피가 이렇게 잘 우상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닥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올라가는 그 폭이라든가 시점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이 지금 1,300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이런 당분간 1,300원 이상이라는 어떤 환율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우리나라 수출 경제라는 걸 감안했을 때 수출 관련주들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그런 어떤 네.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출 관련주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야 된다는 얘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주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말이 필요 없죠. 이 업황이 개선이 되고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러한 반도체 쪽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러한 쪽들 또 전력 설비와 관련된 부분들, 조선 이런 쪽들이 크게 보면은 하나의 주도 섹터로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서 얘네들만 가느냐? 그건 아니죠. 한 단계씩 계속 레벨업되는 과정들 속에서 순환 섹터들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시점이 되는 뭐 7월 중순 이후에 2차 전지 쪽들의 어떤 움직임들도 염두에 둔다라면은 2차 전지 쪽이라든가 로봇 관련주들도 하방은 잡고 고개를 조금씩 들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뭐 방산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K소비 쪽에서는 화장품이라든가 음식료 쪽들 그리고 정책적인 모멘텀도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금감원장도 오늘 강력하게 또 한마디 했어요. 네. 바로 이런 것처럼 K밸류라든가 신재생에너지 뭐 쪽에서는 원전이라든가 수소 또 영일만 관련주들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런 것들은 주력은 있고 나머지들은 조금 이제 쇼핑한다 생각하고 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이 막연하게 내가 들고 있는 게 3천 넘어가면 내 것도 잘 가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법은 이 4시에 투자 코칭 마감 후 이 코너 함께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반도체, 자동차, 조선까지 이런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외에도 정책 모멘텀이나 순환 섹터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과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고요. 오늘장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또 잠시 뒤에는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럼 내일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시작을 만나봐야 할지 내일장 체크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아까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2,800이라는 라운드를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 안착하기 위한 숨고르기 과정.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에 해당되는 일단 주도 섹터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수출 관련한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리고 방산, 화장품, K소비재.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얼마나 흔들흔들 하다가 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 쫙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셨잖아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체크 포인트도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2부는 서동구 소장님의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간의 특징주, 내일장 공략주도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DI 소장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직 기법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코스닥 시장이 참 힘이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뭐 이후에 어쨌든 외국인들이 중심이 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열심히 틈만 나면 사고 있죠. 수급이 이렇게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코스닥 시장의 전체의 모습은 아까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셨지만 지금 이러한 기로에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강력한 만약에 매도세가 나온다면 커지는 거겠죠, 이렇게 볼륨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또 보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이러한 흐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감소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조그마한 모멘텀만 나와준다라면은 빨간 선 내지는 빨간 다이아로 전환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여러분들 심기일전하셔서 조금은 지금 자리에서 어떤 것들을 던진다는 거는 조금은 아쉽다. 물론 이상한 종목 갖고 있으면 던져야 되지만요.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하다못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저점을 지금 다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계속 살아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주도 섹터들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 공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코스닥 종목이라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바로 이 종목이죠. DI 같은 종목. 이러한 반도체 소부장 쪽에 해당되는 또 HBM의 테스트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옥석 가리기를 여러분들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뭐 1년 전에 2달 전에 여러분들 뭐 6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나요? 언제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이날이잖아요. 지난주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19일 날. 그리고 20일 날 여러분들 편입을 했고 자 여기에서 움직인 이 과정들을 서동구가 몰랐겠습니까? 다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하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타이밍들을 과열되게 올라가기 때문에 놓쳤어요. 요즘 이와 같은 패턴들을 많이 보입니다. 종목들이. 그리고 뭐 보름, 한 달 이렇게 일정하게 쉬어줍니다. 아 여기서 거래 들어오고 얘 이렇게 양봉 직전 고점 돌파 시도하는구나. 딱 걸렸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또 빨간 다이아로 추세를 전환시키는 모습이 당시의 방송 화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러분들은 23,000원에 그리고 1차 목표가 월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고 보내놓고 오는데 오후장에 그냥 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이 1차 목표가 가볍게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숨고르기 하더니 또 여러분들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 오늘 33,300원. 그날 여러분들께 2차 목표가 32,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어요. 좀 쉬었다가 또 가겠죠? 자, 이렇게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PER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년 PER 또는 후년 PER이 중요합니다. 올해도 기본적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150%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300% 이상 급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PER은 여러분들 20배 미만으로 내려오는 거겠죠. 후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장중에 흔들어대면서도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추세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올라왔다가 한 보름 정도 쉬었죠.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때도 고점을 만들고 한 달 반 정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를 돌파해 주니까 이러한 새로운 랠리가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 추세대로만 여러분들 이 빨간 다이에서만 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조정 기간에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 그럼 잘못하면은 뭐 손절가를 뭐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까? 꼭 지지돼야 될 만한 자리에서 드리고 그 자리를 이탈했다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마음고생만 하시다가 이렇게 수익 여러분들 30% 단기간에 이렇게 나왔죠? 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추천한 종목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전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탈가를 이탈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종가상으로.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이 과정들이 시그널로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시그널과 다이아가 이격이 벌어지고 캔들은 그러면 더 올라가 있겠죠. 잠시 후에 또 캔들하고도 같이 보겠습니다만은 이럴 때는 적절한 이익 실현을 병행을 하시는 거고요. 이 조정을 보이고 돌파 시도 이러한 숨고르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리들이 돌파가 됐는데 돌파가 되고 나서 이러한 파란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분할 매수 구간이죠. 빨간 다이아 잘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빨간 시그널로 전환이 될 때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래도 다시 이렇게 실려주고 있고요. 기관들 매수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이 자리. 그렇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날 여러분들이 이 눌림목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서 뭐 1000주를 사실 수 있는 분들은 1000주를 사시는 거고 나는 그래도 뭐 조금만 사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사보더라도 이런 구간들에서 돌파 시도가 이루어질 때 조금씩 매수에 담아가는 여기서부터 이제 전환은 됐죠. 그러나 캔들은 계속 흔들립니다. 왜? 이 직전의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나간 애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이라고도 보셔도 되죠. 지난번 구간에서 이번이 아니라 지난 3, 4월 달의 구간에서도 여기서 분할 매수 들어가고 여기서 눌림목 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여기서 한번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공략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번에는 저의 매 눈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같이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2차 목표가 32,000원까지 여러분들 일부 이익 실현 하셨다면 또는 내일이라도 만약에 추가 슈팅이 나온다고 그랬을 때는 뭐 일부 이익 실현 하시고 대응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전력설비, 변압기 쪽 강소기업으로서 이러한 고점을 다 돌파해 놓고 신고가 나고 쉬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다시 이제 신고가를 내는 이러한 거래도 실려주고 외국인들, 기관들 계속해서 흔들릴 때 저점 매수 딱 타이밍이 됐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올라온 종목을 어떻게 사지?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더 가기 위해서 숨고르기를 해준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근 2달 가까이를, 1달 반 동안. 그리고 이 직전의 고점들을 저항을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숨고르기 잘하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여러분과 함께 서동구의 매직타임 시간에 좀 더 시장 얘기, 종목 얘기 하고요. 잠시 후에 오늘 공략해드릴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40분경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시간에 특징주들이 이름을 올렸을지 등락률 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위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위 종목은 이수앱지스인데요. 이 이수앱지스는 오늘 장 막판에 크게 튀었다가 다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채로 1%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2~3%가량의 추가적인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 소재 기업의 항암 신약 기술 이전에 대한 소식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계약 금액이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41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 이수앱시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위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2위 종목은 대원화성입니다. 이 대원화성은 오늘 리비안이 폭스바겐에서 50억 달러를 투자받는다는 소식과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50% 넘는 폭등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에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업체 중 하나입니다. 이 대원화성이 본장에서도 24% 큰 폭으로 오르면서 마감이 됐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2.8%가량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1위 종목도 마지막으로 함께 보시죠. 네, 1위 종목은 하이로닉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하이로닉의 경우에는 오늘 본장에서 14% 마찬가지로 급등세를 보인 종목인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5%가량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용 전기수술 의료기기 실크로가 미 FDA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리서치에서 저평가된 미료 의료기기 회사다, 해외 성장세를 주목하자라는 리포트도 함께 나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세 가지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 한 가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고 이후에 내일장 공략주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소 과장님과 함께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세 종목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어떤 종목 함께 볼까요? 네, 하이로닉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도요, 바로 올 초에 이러한 어떤 상승을 잘 보여주었다가 그리고 가격과 기간 조정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돼 왔었습니다. 거의 뭐 한 3개월 동안 이러한 그 흐름이었는데 결국은 이 저항대를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돌파를 해 주었다라는 거. 그리고 바로 이 직전에 이제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늘 이때 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물량들이 오늘 이제 흔들어대면서 쏟아졌다. 그리고 윗골이 달린 양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하더라도 또 한 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초반자리 정도면은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이론이 괜찮다. 이렇게 추세도 뭐 빨간 다이아로 다시 잘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로 하이로닉 함께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내일장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힌트는 변압기 강소기업이었는데요. 변압기 하면 오늘 아무래도 좀 이슈가 있었던 대원전선이 생각나는데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네.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동안 좀 조정을 보였고 쉬었다가 가야 되니까 일단은 가벼운 종목들이 먼저 좀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안정적인 매출과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재룡전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 4분기 수주 잔고라든가 또 수출 관련한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우상향되고 있다라는 거. 아주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뭐 글로벌 전력 공급 부족 현상 심화 속에서 이런 소형 변압기 쪽이 또 추가적인 어떤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046억 원으로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9% 이상, 또 무엇보다도 영업이익률이 40% 이상을 기록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인데 잠깐 실적단을 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재령종기의 이 모습들을 보시면요, 현재 모습만으로 놓고 봤을 때 올해 예상되는 이러한 그 매출액이 작년에 사실은 113%로 급증을 했죠.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매출이 861억으로 2021년 대비했을 때 76%, 그리고 작년에도 113% 이렇게 급증을 했고 올해 예상되는 게 이제 2천억도 넘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영업이익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업이익은 1,046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은 810억 정도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수주와 더불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네. 이 내용들을 보시면 작년에 702억의 영업이익을 보이면서 338%의 급증을 보여주었고요. 올해 영업이익 1,000억대로 접어든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재령전기의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요. 현재 모습만 놓고 봤을 때도 이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내는 이러한 모습들이고요. 또 기관들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물론 외국인들 일부 이익 실현도 하는 이러한 매도가 나옵니다만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직전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의 숨고르기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7만 원 정도를 이탈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라인들이 있는 자리들 7만 원 정도를 이탈가로 보시고, 현재 시점에서만 이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이어진다라면 여러분들께 다음 목표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것이 9만 5천 원 라인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변압기 강소기업 재룡전기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해서 목표가는 9만 5천 원, 손절 라인은 7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내일장 공략주,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까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 만나보시죠. 네, 내일장 공략주 정리해보고 오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소장님과 함께 온라인 무료 방송 아침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화면에 이제 설명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홈페이지 오시면 이렇게 이제 라이브 아침에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로도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 바쁜 시간에 개장 전 매직 타임, 그리고 또 퇴근 후에는 또 서동구의 퇴근길 매직 타임 유튜브로 또 여러분들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데일리 TV 뭐 홈페이지 뭐 열심히 네. 잘 서치하시면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소장님과 방송 시간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이용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소장님과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감후 투자 코칭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